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원봉사론 2부 수업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건강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인이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서 건강하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 따라서 기대 수명 또한 높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당연히 움직이고 움직이면 또 근육도 쓰니까 신체가 건강해지고 또 신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러면 인지활동도 더 많이 좋아지고 또 그러면서 당연히 수명 연장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하면 건강이 좋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의 역할 보면 정부 역할의 필요성, 노인 자원봉사가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관심을 두고 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당연히 노인이 건강해지면 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가 노인이 건강해지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그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기대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건강해지고 또 노인이 건강해지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또 준비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해서 자원봉사가 세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의 기금이 거의 조세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물론 후원금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 조세에서 복지관에 예를 들면 7억, 13억 이런 식으로 기금이 내려가고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그럼 결국은 복지관의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건강한 노화와 적극적 노화의 방법 중 하나로 사회활동을 권장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권장을 하고 있으나 이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노인에게까지 일시키려고 한다. 강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편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죠. 유럽의 자원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퇴직 노년자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요. 길드 조직이 또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의 길드 조직. 길드는 원래 그 아주 중세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상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단체였는데 거기서 또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네덜란드의 경우가 길드 조직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세이에스라든가 자원봉사 학습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활동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자원봉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많이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이죠.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지 선진국 그러면 제일 먼저 스웨덴, 덴마크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꼽죠. 덴마크가 복지가 잘 돼 있는 이유가 조세에서 많은 부분들이 복지기금으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12년도에 OECD 성인 역량조사에 따르면 공식적 자원봉사 참가율이 35%가 된대요. 그리고 비공식 그러니까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하거나 어떤 체계에 따르지 않는 자원봉사율이 90%를 넘고 있대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자원봉사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경우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하려면 접수해 놓고 순번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접수하고 기다렸다가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전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어떤 전통, 자원봉사를 위한 전통, 뭐 이런 것들, 관습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자원봉사를 또 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수해서 번호 타고 기다려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죠. 보통 공식적 자원봉사가 하루에 2시간 이루어지고 있고, 비공식 자원봉사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8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79%, 굉장히 높죠. 100명 중 79명이 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스웨덴의 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79%가 만족을 하고 있고, 또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난 봉사를 하지 않아도 난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72%가 된대요.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조세의 50% 이상을 복지에 써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만큼 복지의 선진국인 만큼 자원봉사 또한 선진국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럽의 자원봉사를 살펴보면서 스웨덴의 자원봉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도적 장치는 국가적인 어떤 규정,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경우에는 교회나 어떤 법인단체 등,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회 법인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세금 내기 싫어서 비영리 단체화 하는 경우도 간혹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비영리 단체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 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사업을 80% 이상을 하면 세금을 안 내거나 감면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영리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그게 비영리로만 되어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그냥 그 수입을 어떻게 쓰든 개인이 착복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더 발전이 되는 이런 국가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69개 자원봉사센터에서 70% 시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대요. 200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어떤 연결을 해주고, 자원봉사 활동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죠. 정부의 21개 기관 132억 원을 자원봉사 조직에 지원을 했대요. 2009년 기준이에요.
지금 2010년도니까 또 더 많이 달라졌을 건데, 다음은 덴마크. 스웨덴에 버금가는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의 자원봉사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OECD 성인 역량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 자원봉사 참가율이 41%, 비공식 자원봉사율 또한 스웨덴에 못지않게 90%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또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자원봉사 참여자라고 볼 수 있죠. 2005년도 조사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덴마크 역시 10점 만점에 나의 삶의 만족도를 몇 점을 주겠느냐 라는 조사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7.7,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은 7.5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5, 7.7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덴마크 사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행복해, 난 내 삶에 만족하고 있어 라고 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자원봉사를 내 돈 들여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더 행복하게 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덴마크의 제도적 지원으로는 정액 보조금으로 일정 금액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자원봉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지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경비, 실비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영국의 자원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하면 또 사회복지의 태동이 또 영국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자원봉사는 많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제도, 체계적 틀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게 영국이 먼저 사회복지가 발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도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죠. 자원봉사에 대한 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어요. 그 협약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공식적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사람이 29%,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 참여하는 사람이 70%다 해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죠. 영국 역시도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봉사하는 사람은 10점 만점에 6.8,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10점 만점에 6.5로 덴마크나 스웨덴보다는 다소 삶의 만족도가 낮지만, 그래도 100명 중에 68명이 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면 이것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영국의 경우에 300개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 기관도 전국 자원봉사 협의회에 가입해서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 가입하고 또 어떤 가입한 사람에 대한 허락, 승낙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을 봉사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범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원조사를 거치고 또 승낙을 받아서 오케이 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에 자원봉사 아무나 못해요. 허락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자원봉사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자원봉사 할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 협회
기준, 협약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자원봉사도 지방으로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의 자원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자원봉사에도 돈 줍니다. 많이 안 줘서 그렇지 돈을 주니까 자원봉사를 좀 보람이 더 있게 할 수 있겠죠. 적은 돈을 주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로 보면 주부들 소일거리 알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같으면 딴 데 가서 알바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조세와 사회보험으로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당연히 월급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잘 제정이 되어 있겠죠. 미국은 법률 국가죠. 모든 것이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죠.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 전에 벌써 자원봉사에 대한 법이 마련이 된 거죠. 시민들의 윤리와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틀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생겨난 거죠. 미국의 사회부장이 최초에는 빈곤 타파에서 그다음에는 교육 문제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환경에까지 다양하게 폭넓게 사회부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 또한 처음에는 무료급식이라든가 이런 빈곤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료 교육, 노인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또 은퇴자들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교육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 국민은 56%가 공식적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고 평균 하루 2시간 정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삶의 만족도도 봉사자가 7.3 그리고 비봉사자는 6.9로 높은 편이죠.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당연히 기대 수명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산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이기 때문에 뭐 추측이나 어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런 게 아닌 거죠.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제도적 지원에서는 천여 개 21개 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비영리 조직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재난, 구호, 환경 등 미국의 자원봉사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국 및 지역 사회 봉사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비 이상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필요 경비보다는 조금 더 급여라고 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나 어쨌든 비용은 나가고 있어요. 알바처럼.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을 하면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지 직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직업으로 보기는 그렇더라도 비용이 지급이 되니까 무료 자원봉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도 돈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자원봉사자가 다 돈 받는 건 아니다. 자원봉사가 제도에 의해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제도에 의하지 않은 자원봉사가 있지만 제도에 의해서 받는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전체가 다 유보수자는 아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자와 유보수 자원봉사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를 언제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사만시대의 둘의 향약을 자원봉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해방 이후에 자선단체를 자원봉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새마을사업, 추로사업이라고 하죠. 새마을사업도 공짜로 일했잖아요. 조직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무보수로 일했고 공익을 위했고 발전을 위했고 이것을 또 자원봉사의 시작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새마을 운동은 새 아침이 밝았네, 새 시대가 열렸네, 좋은 취지긴 했는데 순수 자원봉사라고 볼 수는 없죠. 한 가정 한 명 나오라고 해서 아빠가 나가기도 하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엄마가 나가기도 하고, 큰아들이 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었죠. 의무성이 있었죠. 그래서 또 순수 자원봉사로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무엇으로 자원봉사를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 봉사단체는 항상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시작이 언제 됐는가 이렇게 보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광고가 났었죠. 그때 최초로 자원봉사자라는 말들이 공식화되어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로 자원봉사를 또 우리나라 시작으로 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를 자원봉사로 보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봉사 조직이 있었고 봉사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됐죠. 그리고 봉사자를 위한 법률을 둬서 봉사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강경과 상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봉사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봉사자에 대한 보장성이 있어야지 않는가, 이런 것들, 봉사자에 대한 보장, 그리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제3자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봉사가 조금 더 발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또 사회복지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51.4%가 공식적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51.4%는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학생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죠. 학생봉사활동. 그래서 자원봉사율이 굉장히 올라가죠.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봉사상을 해마다 받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가 했더니 어디 자원봉사 하러 가는 거 불편하니까 학교 봉사를 했대요. 학교 봉사는 대신 매일 해야 돼요. 어디 조직 단체에 가면 그 시간만 하면 되는데 학교 봉사는 매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문 닦기를 매일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봉사상을 전 그 봉사상을 개나거리나 다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명, 한 학급당 한 명씩 받는 거였대요. 우유 나르기, 반장도 아닌 애가 우유 나르기를 매일 했대요.
우유 나르기, 그리고 교문 닦기. 교문을 매일 닦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데, 제가 아들한테 어디 기관 가서 잠깐 하는 게 낫지 매일 하는 게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 어디 기관에 가야 되고 거기 또 뭐 알아봐야 되고 차라리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유를 매일 나르면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 내가 먹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우유 매일 나르고 애들 우유 나눠주고 그걸 매일 하고, 그러다가 결석성이 있어서 우유가 남는 날은 내거, 내가 나눠줬으니까 남으면 내거, 이렇게 해서 하나 더 먹기도 하고, 그런 재미로 우유 나르기를 매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중에서 봉사상을 5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보다 더, 우수상보다 의미 있는 상이라고 칭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용봉사를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봉사상을 이렇게 받아오고 해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피혁 공장에 가면 피혁 냄새가 나고, 향수 공장에 가면 향수 냄새가 나도 모르게 밴다 하더니,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니니까 아들도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저렇게 매일 우유 나르고 우유 배급하고 이런 것들을 반장도 부반장도 아닌 아이가 하면서,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부분, 남은 건 내 거, 마치 내가 대장된 것처럼 이렇게 우유하고 빵 남은 거 내 거, 그 재미로 봉사활동을 했다니, 우유하고 빵 남은 거 먹을 만큼 그렇게 극빈자는 아니었는데 그 재미를 했다고 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도 나오고 또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봉사한 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자원봉사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들으신 확인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